식물 종합 비타민 한 번 연면 시비로 미량요소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그네슘, 철, 붕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데넷까지 거기에 18종 필수 아미노산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턴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량요소가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부족하게 되면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철 같은 경우는 엽록체, 항백화, 기형이라든가, 망간은 엽록체 파괴하고, 아연은 옥신, 구리는 정단부의 괴사가 일어난다든가, 몰리브덴도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을 설명드렸어요. 이 증상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아니 이 증상이 비슷비슷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시기에는 이미 결핍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결핍이 진행된 잎들은 사실은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 증상을 봐도 사실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장의 많은 말씀입니다. 보면은 철도 엽록체가 파괴되고 노래지고요. 망간도 엽록체 파괴에 노래지고, 아연도 노래지고, 몰리브덴도 노래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잎이 증상이, 여기는 어린 잎이 죽고, 여기서도 어린 잎이 죽고, 여기도 어린 잎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보고서 어떤 현상이다라고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관중 비료에 미량요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러니까 아미노마이너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면서 필수 미량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8종 필수 아미노산이 5%면은 전에 저희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5% 정도 유리아미노산을 집어넣으려면 보통 고품질의 유럽에서 수입되는 좋은 제품들도 아미노산 전체 함량이 25%에서 30%씩 들어있어야 한 5% 정도 유리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단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유리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 가수력 공법의 기술적인 특화된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5%의 필수 아미노산을 넣는데, 그렇게 아미노산을 많이 넣지 않아도 6, 7%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유리아미노산은 5%가 되는 대단히 순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거기에 철, 아연, 망간 3%에서 1%, 몰리브덴 0.0005% 필요하다는데 0.0007까지 필요로 하는 양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필수 아미노산 전체와 필수 미량요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이죠.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 줄 수 있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량작용으로 흡수가 어렵다, 미량요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체는 한 번에 모두 다 동시에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험, 스페인에서 나온 성적인데요. 보면은 철, 망간, 아연이 아주 낮거나 중간 수준에 있는 작물에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철이 아주 낮은 상태였는데 처리 후에 중간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망간도 동시에 낮은 순간이었는데 중간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간 수준이었는데 아주 높은 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 망간, 아연들은 상호 기량작용에서 동시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빠르게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망간은 앞서 설명해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성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분들이 들어가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부분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개선을 뭘로 측정할 거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광합성 양에 의한 증체량도 보지만, 여기서 엽록소, 색소가 정말 늘어났는지를 보면 광합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이메리카에서 제공한 성적에 따라서 보면 엽록소, 즉 광합성 색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처리구에서는 엽록소 A, 엽록소 B, 이것을 봤을 때 합쳤을 때 약 16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캐로틴도 당근에 많이 들어있죠. 이것도 다른 형태의 색소입니다. 이거는 4.59였습니다. 근데 마이너를 쳤을 때는 18, 그 다음에 4.97,
수치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 수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당히 변이가 있어서 증가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대조 제품으로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보면 이 무처리와 비슷한 수준의 16.67, 4.59에서 오히려 케라틴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조 제품 대비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고 무처리보다도 효과를 상당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를 늘려주는데 실제 이 물질이 들어간 다음에 효과를 보여주는구나라는 간접적인 그 성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미량 요소, 그 다음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을 다 골고루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미량 요소 결핍이 걱정이 돼서 예방을 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거나 관주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뭐 1주,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부족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기적인 시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관주형비료를 항상 시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한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주형비료들도 미량 요소를 엄청나게 작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다 모두를 다 넣는 경우들도 있고 일정 부분은 넣고 어떤 다른 성분들을 부족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넣는 부분들이 다 돈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그걸 넣음으로써 다른 이온이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량 요소를 다 넣은 것 같지만 얼마나 넣는지를 정확하게 다 100% 높게 표기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시다면 정기적으로 이걸 넣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결핍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생육이 안 좋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일주 간격으로 꾸준히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족하거나 장애가 왔을 때는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특성상 2%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비료 효과로 통해서 내병성을 많이 좋게 하면은 병에 강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때는 바이러스제라든가 살균제나 혼용살포하실 수 있다면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종합 비타민제, 식물체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제품 구매하고 싶으시면 여기 관련 전화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판매점 확인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시니까 여기 택배 주문도 가까운 곳은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